정말 루게릭은 4가지 타입으로 시작됩니다. 온셋 사이트가. 그래서 처음에 시작될 때 온광대가 상당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죠. 지금 이제 반세기를 넘었습니다. 53년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역사를 갖고 있고, 또 보화당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 그리고 거기에서 경호권을 만들어낸 지가 97년 정도 됐습니다. 곧 10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한국의 한의학의 시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 최초로 한의과대학에 인가받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한의사들 배출됐습니다. 그래서 4,500명 이상 배출이 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막중한, 보면 이제 책임감을 갖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또 책무도 갖고 있는 그런 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온광대학교가 구로칼 30이라고 해서 30개 지방대학을 뽑아서 구로칼 대학이라고 해서 글로벌과 그다음에 로컬 이 두 가지를 겸한 대학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데 뽑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제 교육부의 지원과 그리고 지자체 지원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5년 동안 황골탈퇴한 대학으로서 전국화, 세계화시키는 대학이 돼야 되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저희 대학은 의생명 분야에 가장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최다 학과를 보유하고 있고 최다 인력들을 배출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생명의 강점을 가지고 많은 인재들이 들어와서 공부도 하고 그런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바이오가 특화되는 바이오 특화, 또 첨단 바이오의 특화, 이런 대학으로 성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고치기 힘들다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게 루게릭인데, 그게 퇴행성 뇌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논문을 읽어봐도 첫 번째 소문에 소개되는 것이 가장 최악의, 가장 상태가 안 좋은 이런 수식어가 항상 뒤따라오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환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의학적으로 보면 이런 희귀질환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임상에서는 침구학을 하다 보니까 그런지 경락의 순환장애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히 퇴행이라고 하는 경우는 재생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영혈이라고 하는 게 재생물질인데 한의학적으로 그게 많이 부족해질 때 그런 퇴행이라고 하는 질환들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혈이 순환하는 통로가 경맥 아니겠습니까? 경락 중에 영혈이 경맥을 순환하고, 그 다음에 위기가 낙맥을 순환하는데, 이게 면역력을 위기라고 표현하고 하는데, 이제 이런 재생 관점에서 보면 영혈이 부족해지는 그런 단계, 또 순환도 잘 되지 않는, 그래서 경맥이 막히는 그런 질환이 특히 퇴행성 뇌질환, 특히 루게릭 질환, 또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 손해 위축증, 이 4가지가 사실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루게릭 환자들도 말기에 가면 전부 알츠하이머 치매를 겸한다든지 파킨슨을 겸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손해 위축증을 겸하게 되고, 그래서 이 4개의 질환들은 서로 상호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계속하면서 환자들을 좀 많이 봤는데요. 많이 보면서 느끼는 게 사상 체질이 맞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루게릭은 4가지 타입으로 시작됩니다. 온셋 사이트가. 그래서 처음에 시작될 때, 마비가 시작될 때 첫 번째 타입이 구마비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해요. 그런 타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지만 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상지를 못 움직이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입이 뭐냐면 복근. 상지나 하지는 제대로 걸어가는데 복근이 약해지면서 행정막이 안 움직여져요. 그러면 멀쩡히 걸어가다가 갑자기 실신을 하게 되는, 행정막이 안 움직여지면 이산화탄소가 쌓이고 산소도 이렇게 못 마시게 되고 하니까 무기폐가 되어서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그런 타입도 있습니다.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말도 하는데 팍 쓰러져 버리는 이런 타입이 있고, 네 번째 타입은 하지가 먼저 마비가 됩니다. 휠체어 타고 와요. 말도 다 하고 손도 하고 이제 호흡도 정상적으로 하는데, 이런 네 가지 타입이 온세 사이트로 딱 극명하게 갈리는데 말기가 가면 다 똑같아져. 다 전신 마비가 오고, 음식도 못 삼켜서 위루스 같이 튜브를 꽂거나 아니면 이제 수술해가지고 위로관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다음에 호흡이 안 되니까 이제 기계식 호흡에 이제 서로 연결해가지고 마지막 순간 똑같지만 처음 시작되는 게 다른 걸로 봐서 네 가지 타입이 분명히 존재하고, 네 가지 타입의 아주 위크한 그런 상황들이 존재하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야, 사상 체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있구나, 체질적인 것이 있구나.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는 똑같아집니다. 이런 상황들 볼 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경락의 해부 조직학적 실체입니다. 우리가 경락의 순환장애가 이런 병들을 만든다고 했으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경맥의 순환장애가 퇴행성 질환을 만들고, 락맥의 순환장애가 암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경맥의 해부 조직의 실체가 어딘가 이렇게 봤는데, 실질적으로 해부 조직학적 실체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그 분야 중에 그걸 프리모순환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달에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라고 하면 네 번째로 인용 횟수가 많은 그 저널에 제 논문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100% 림프관 중심부로 흐르고 있는 이제 프리모관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림프관이 어디에 있었냐면 경부신부 림프절에서 시작돼서 뇌에 있는 뇌막 수막계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프리모관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퇴행성 뇌질환의 중요한 뭔가 치료점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경부신부 림프절은 우리가 말하는 안면혈입니다. 한의학적으로 편안한 안자에 잠들면 자. 그러니까 에이풍혈하고 왕골혈하고 딱 중간. 그리고 그 덮개는 SCM 근육이라고 흉쇄유돌근에 덮여있는 그 잠을 자게 하는, 잠 못 자는 사람 잠을 자게 하는 거기에 있는 경부신부 림프절이 되게 중요한 키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로 더 심화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프리모순환계는 엄청 많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있는데 왜 발견이 안 되냐면, 운 좋게도 우리가 신체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영역대가 있거든요. 그게 1마이크로부터 시작되는 그 영역대로 커진 것만 보이지, 그 밑에가 이제 나노 사이즈거든요. 나노가 유전자 사이즈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에서는 엄청 더 많이 있는 거죠. 마치 빙산에 밑에 보면 엄청 많이 들어있듯이. 그래서 이 프리모순환계 경락계는 아주 미세순환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미세순환계를 찍으려면 전자현미경 단계, 셈이나 템으로 굉장히 어려운 연구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연구들을 좀 해서 좀 더 높은 임팩트 15 이상 되는 데다가 논문을 지금 실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들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산화질소가 대표적인 그 기초 실험실 쪽으로는요, 염증의 바이오마커로 봐요. 그러니까 산화질소가 비례적으로 염증과 같이 염증을 유발시키고 염증을 악화시키는 안 좋은 걸로 본다고 해요. 매우 네거티브로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산화질소 자체가 뇌혈관을 확장하는 것으로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뇌혈관이 확장되면서 뇌에 엄청난 피가 중력에 발해서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을 설명하면서 각광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퇴행성 뇌질환들이 많고 알츠하이머 치매가 암을 이제 능가하는 시대가 되버려서, 그러면 이제 그런 치매들을 예방할 때 뇌혈류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산화질소를 좀 써볼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동의해요. 그거는 충분히 퇴행성 뇌질환에는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그게 조금 지나치면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뭐든지 그 범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하지
도 안 되는 그 적정 용량들을 체질적으로 잘 이제 변증을 해가지고 투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이제 건강 관리 중에 하나가 그 우리 한방에 금액단이라고 있습니다. 금액단. 그래서 그 금액단이 편작심서에 보면 그 100세까지 산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희귀 난치병에 걸리지 않고 또 이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거기에 이 유황이 우리 몸에 8번째로 많은 그 기본적인 원소거든요. 원소인데 그 유황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친화력이 강해서 나쁜 미네랄도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유황이 구리소대다가 이렇게 방야가편에 보면 다 이렇게 끓인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끓였더니 어떻게 되냐면 엄청난 구리랑 붙어요. 구리가. 네. 그래서 우리 모든 항생제 약이 있잖아요. 약 중심부에 유황이 들어있어요. 유황이 결국 중심부에 붙어서 이렇게 쭉 과를 뻗거든요. 그래서 유황은 엄청난 친화력이 있어요. 만약에 철기 같은 용기에다가 유황을 다 담그면 철을 다 붙여버려요. 아주 작은 철들을. 그래서 그걸 다 떼내야겠다 생각해서 그걸 완전히 떼내서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하는 경구용으로 먹었을 때 그 수납 카드뮴 비소의 그 허용치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해서 거기에다가 다 넣는 것을 개발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제가 계속 지금 먹고 있어요. 지금 한 8년, 9년 지금 먹고 있어요. 그랬더니 좋아진 게 뭐냐? 글루타치온 형태가 피부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황이 들어가서 비타민하고 결합이 되면서 6,90이랑 결합되면서 최종 산물로 나오는 게 글루타치온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먹는 화장품 역할도 하는 거죠. 근데 글루타치온이 최종 그 뭐 마지막 단계를 먹는다고 해서 얼굴이 미백 효과가 있고 막 좋아진다고 막 홍보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뭘 먹고 그다음에 그게 돌아가서 마지막 최종 산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건 열심히 먹고 그다음에 이제 술이나 담배 또 나쁜 이제 그 약 같은 거 잘 안 먹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또 이렇게 서로 만나고 해서 가볍게 인터뷰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